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포스트 기자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포스트 기자뿐만 아니라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초대된 손님은 대전일보 신문기자 생활을 하시고 4대 5대 서산시장을 지냈으며 최근에 바른미래당 중앙당 상설위원회에 있는 그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이 되신 조규선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기자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백다인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수홍 기자님. 그리고 저는 서산포스트 신문사 대표 가정근입니다. 자, 우선 조 시장님, 조 시장님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시장님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산포스트에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저는 많은 그 빛을 줬습니다. 지난해 베풀어 주신 후에 감사드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만은 시민 여러분 또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된 그 조 시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존경하는 분이어서 제 나름대로 별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추진력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강단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체구가 약간 작으시니까 작은 건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어떠세요? 큰 거인이라고 붙여주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서산 지역의 여러 현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 기자님, 백다현 기자님 그리고 박수홍 기자님 순으로 실문과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쁘시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조 위원장님이 이번에 임명되시고서 그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이라는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정신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서산시를 예를 들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자치분권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29명의 그 원내 교섭단체 작은 당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 바른미래당의 상임위원회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보는데 제의 능력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중앙정부의 관치행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공무원 위주의 고유 행정이 공무원의 고유 영역으로 봅니다만은 완전한 시민 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이분 기자님이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현재 그 서산 시청사 부지는 우물 발굴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건축 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완섭 전 시장 이전을 추진할 듯합니다. 11월 26일 서산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발표가 있자 공무원들은 이전을 원하고 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또 시청사 이전 부지가 6개에서 3개로 이제 줄여서 발표되자 혼란스러워하면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시청사 주위 부지를 계속 매입해와서 이미 많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부지에다 좀 아름다운 조형미도 살리고 또 실질적인 기능성도 갖춘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시청사에서 시장으로 그 서산시의 행정을
총 진두지 해보셨던 경험을 가지신 시장님께서는 이 시청사 이전에 관한 것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다 생각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이 된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그 청소 이원적이다. 또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시민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가 한 곳으로 모아져 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청사가 70년대에 건축한 것을 봐서 지금 D등급 그러니까 뭐 안전도에는 별 지장이 없어도 그래도 노후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 의견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옮겨야 된다 뭐 다른 데로 옮겨 이런 의견보다도 서산시의 도시개발 전체적인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도시의 그 성장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 수요 요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지 지금 맹 시장님께서 그 새로운 지역 발전의 대안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의 결과 시민의 뜻, 물론 시민의 뜻은 민심의 것이고 공공의 이익,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시청사 이전과 좀 약간 연관이 깊은 내용인데요. 백장 기자가 서산 터미널 이전에 관해 질문을 좀 하시겠습니다. 백장 기자. 예. 현재 서산 버스 터미널은 그 현재 축협 매장이 있는 곳에서 옛날에는 거기가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하시네. 네, 하시네. 네. 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 현재 버스 터미널은 1978년도에 현재 자리로 이전한 것이고요. 이전했을 당시만 해도 충남, 대전 통틀어서 굉장히 크고 현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현재 축협 매장 자리에 있었 아주 협소한 곳에서 현재 자리로 온 것이고요.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 조기선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셨을 2002년도 경부터 터미널의 서비스가 아주 불량이라는 등 터미널이 복잡하니 이전하자는 등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18년까지 두 번의 그 터미널 이전에 대한 그 용역을 실시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복수 후보지를 몇 개의 후보지를 두고 그 터미널 이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 답은 서산시 인구가 25만이 될 때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답이 나왔고요. 2015년도에는 용역 명칭이 복합터미널 및 수석동 도시개발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거를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를 되지 않는데요. 현재 터미널을 이전하느냐, 이전해야 된다는 뭐 오래됐으니까 이전해야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렇게 되면 도심 상권이 다 무너지니까 안 된다, 좀 보완책을 마련하자 이런 찬반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렇게 이전에 대한 현재 방식에 대한 우리 조기선 시장님의 의견이나 본인의 식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략적인 거,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도시 개발은 도시가 성장하고 또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 공간을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터미널 시청사를 자꾸 결부시키다 보니까 자꾸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대로 우리 진행을 하고 또 터미널 이전 문제, 시청사 문제는
별도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별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을 때 호수공원 개발을 시작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앞에 또 목자골 또 이런 몇 곳 소령고등학교 앞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던 것은 그 도시의 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체비지가 나오는 터에 거기다가 무슨 터미널을 옮긴다, 또 시청사를 옮긴다, 이런 것이 결부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 도시개발 사업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인데, 도시개발 사업의 적정지를 서산시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지금 얘기하는 수석동, 석지 방주 저수지 근처, 그리고 잠원동에 분부되어 있던 곳, 그 세 곳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곳으로 선정을 하냐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석지 저수지 근처에는 LG가 민간 사업에 개발을 한다 제외됐고, 그래서 수석동에 내포 신도시와 좀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도시개발에 대한 신개발의 개념에서 시작을 하고, 그 터미널 이전이라든지 시청사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도시의 과정, 도시의 사회 경제적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택 문제, 생활 편익 시설, 또 산업 및 상업 업무 시설, 도로와 공원, 녹지, 이런 공공기관 시설 등 이러한 새로운 도시 공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 수단이 도시 개발이 필요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뭐 도시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의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경험에 비추어서 대략적인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답변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거 이렇게 아는 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서산 지역이 됐지만 뜨거운 현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 간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뭐 시민에 대한 존엄성, 그게 뭐 헌법 11조의 기본권이 행복 추구권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행복하냐? 이런 데 우선을 둬야 되고, 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 뭐 터미널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이중교통이 된다는 방법도 있고, 또 돈 있는 분들은 뭐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뭐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또 미래에 희망이 있느냐, 이 미래 발전 비전이 있느냐, 그런 대체적인 방법 우리가 토의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어떤 결론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주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또는 이제 그 서산시에서 할 때 이제 참조하고 하긴 그런 바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박승호 기자가 그 대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동북아 중심에, 한국이 동북아 중심에 있고 또 그 중심에 대산이 있다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기대도 있고요. 그에 대한 질문은 우리 박승호 기자님이, 우리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조 시장님이 많은 시견을 하고 계세요. 또 박승호 대행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섭 전 시장님이 추진했던 용현항과 여객선 취향은 선박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미온적인 상태고요. 그 와중에 평택과 유안시 간에 운항하는 교동해운과 대산 유해 간의 국제 항로를 개설하고 싶다는 의견이 맹정호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장님 말씀은 생각이나 어떤 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산항은 우리가 지금 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의 그러한 중국과의 교역 이렇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대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충분히 자연 요건을 가지고 있다. 수심이 20m이기 때문에 30만 톤의 이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하나 이 인근에 있는 가장 큰 항구가 상해 공국인데 수심이 10m인데 5만 톤의 선박들이 저만을 묻으니까 경쟁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산의 지역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큰 희망이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6위에서 지금 8위로 됐다. 이렇게 했는데 세계 6위이고 또 그 수출 물량의 99.7%가 선박을 이용해서 항만 해운을 통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항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대산항의 발전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시대의 세계적인 관점, 또 동북아의 중심, 또 영국의 201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2030년 전에 한국이 지금 경제대국 11개국에서 7개국 안에 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저는 대한민국의 대산항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전망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여러 가지의 지정학적 요소에 의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중국과의 경제전에서 볼 때도 항만과 해운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대산항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시대의 경제대국은 어떻게 이루었나 그 책을 본다면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 가로르면 프로젝트라고는 그 계획이 보면은 세계 인구가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 오원철 경제수석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접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산항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엉뚱한 새로운 사고의 발상 시진핑 중국의 원수가 국가 대표가 뭐라고 했는 거니 부성 태수 최치원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국에 부성사가 있고 최치원 사당이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대산항이 좀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4차산업혁신의 사회적 그리고 산업 문화적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우리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 크게 우리 내다보고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투쟁해보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조시사님 모습 그대로입니다. 존경합니다. 또 말씀도 스케일 있으시고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박 기자님 답변 드셨죠? 네. 오늘 기자님들 중에 또 우리 조시사님 어렵게 오셨으니까 좀 보충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박 기자님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저는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 있으시면 제가 우리 서산시의 현실과 미래랑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정혜선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셨던 2002년경에는 서산시 인구가 16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 말에 1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인구가 15,000명이 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2002년이가 그 이전에 꿈꿨던 대로 그 아파트나 이런 걸 엄청나게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그 환경 민원 때문에 거의 전 가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빈집이 많았습니다. 공가가 예, 공동주택이나 뭐 개인주택이나 특히 서령고등학교 앞쪽 주택가는 굉장히 빈집이 많았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된 게 굉장히 많고요. 전세금을 빼지 못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조기선 시장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면 이게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국가의 정책이 지방의 정책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일명 상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폐폐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의 가장 원인 큰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수도권 완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제가 있을 때는 그 참여정부 시절인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권 완화 정책이 하니까 들어오던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게 생각됐습니다. 지역의 활력이라는 것은 기업이 활성화, 기업이 잘 됐을 때만이 그 기업의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기업이나 민간이 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관이나 국가에서 너무 관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나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가정이나 뭐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백다연 우리 기자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 발전의 요체는 세 가지가 저는 마을도 그렇고 지역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의 자연 그 생태를 보존하는 것, 자연 환경.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것을 가치를 찾아내는 역할. 세 번째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소득을 창출할 때 그것이 지역이 좀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지역마다 맞는 특산물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역의 기업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의 향토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대기업으로 시킴으로써 곧 지역 인력이 취직돼서 일을 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면 팔곡면에 시장에 양길리 2구로 됐을 때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역 분야회에서 또 창고에다가 이렇게 한과를 이렇게 만들고 계셔서 제가 한과 공장을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생산해내자.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역에서 쌀도 나오니까 쓸 수 있고 인건비도 거기서 일을 하니까 인건비가 나오고 또 소득을 창출하고 그러면 그 요건이 두 개가 있다. 제가 그 준공식에 가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진실하게 하자. 가짜 하지 말자. 진짜 하자. 진실하게 하자. 그래서 속배기 하지 말고 발차게 만들자. 두 번째는 그 PR을 우리가 하자. 여기 팔곡면 양길리에서 예지에 가 있는 출향 인사들이 이것을 PR해서 팔고 사부해서 그 마을이 부자가 되는 그런 소득을 올리는 그랬을 때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이 좀 생기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뭐 맡으신 뭐 분과 자치분과 위원장이 되시는 거와 좀 일부러 또 이런 상탄 부분도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는 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기자에 참석하셔가지고 대단한 질문에도 흔쾌하게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우리 조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자회의는 이걸로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조 이사님 맺는 말로 한번 소감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저는 시민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서산 포스트에서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저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은 약합니다만은 힘은 없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이 편에 서서 시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끌어지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의에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박상무 전 도의원 분과 시장 후보였죠? 그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요. 그 후로 또 임장근 의장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는 돼 있습니다.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주시고 싶은 뭐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간 조정해서 판단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조사님 수고하셨고 오늘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파이팅 하죠. 파이팅. 자, 일어나세요. 파이팅 한번 하죠. 아 잠깐. 좌파 왼손을. 왼손.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이니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서산포스 화이팅! 서산시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라. 그렇습니다. 쌀쌀하니까. 아우, 아이고 힘드네.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잘하셨습니다. 괜찮아? 네. 네? 아무나 정치인 할 수 없다는 걸 사람들께 했었는데.